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정말 오릅니까? 왜 그런 거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본소득 등으로 당연히 유동성을 더욱더 많이 공급합니다. 즉, 돈을 보수 정당보다는 많이 푸는 것이 진보 정당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기본 이념 자체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진보 정당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역설적이게도 돈을 풀수록 그 돈은 어디로 갈까? 현재는 공약에서 빠진 듯 하지만 작년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 누구는 옷을 사고 누구는 소고기 사 먹고 하면 결국 그 돈은 자본가에게로 가서 실물 자산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래 모든 물가는 당연히 오르는 것인데 진보 정권이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더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보 정당에서도 모를 리는 없겠지만 당연하게도 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공약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향후 시장 전망에 있어서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채널에서 가급적 정치 이야기는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빼고 이게 잘됐다, 잘못되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 후보는 이러한 공약을 말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선 캠프에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향후 5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티 채널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각 후보별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후보는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 시장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겠다,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프로TV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을 부동산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봤습니다. 우선은 그냥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3프로TV에서 약 2시간 가까운 영상 중에 자산시장과 관련 있는 핵심 내용만 추려놓은 것이니 이것만 들으셔도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십 년간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나도 돈 벌어야지 하는 욕망이 크다. 반대로 집이 없으면 너무 서럽다. 두 가지 다 문제다. 그리고 자산시장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게 하는데 관심이 많다. 부동산 시장이 누른다고 눌러지느냐? 세상이 양극화돼 가고 집중화돼 가고 있다. 그 흐름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 적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돈이 많은 세상이다. 예를 들어 바다가 보이고 한강이 보이는 곳이면 5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주고 살려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투기적 요소는 억제해야겠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바꾸자.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제약시 할 필요 없다. 각자 자기 돈 주고 사는 건데 세금 더 많이 걷으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죠.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능한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금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택지가 택지 개발해서 평당 1,000만 원인 게 분양하면 3,000만 원이다. 이건 누군가가 로또 맞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정말 청년 세대를 위한 초장기 임대를 싸게 해주자. 경기도시공사가 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배치해서 분양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일 후미진 곳을 공공주택으로 정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분양과 장기 임대 중간의 절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 혹은 임대 기간을 길게 해서 나중에 분양, 또 다주택자 지금 세율을 손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손볼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가급적 시장에 맡긴다. 과거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국토보유세도 무리하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최근 3프로TV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해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비해서 규제나 시장의 개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후보자가 직접 출연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누르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고 한 발언은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비싼 집 사는 것을 죄악시하지 말자면서도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된다는 발언과 다주택자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는 발언은 얼핏 들으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대놓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의 말은 이미 거대 권력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당선인, 즉 대통령 자체의 영향력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선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선에 출마해서 유력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수많은 세력을 거느린 거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더라도 그 수많은 세력들의 이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혹은 결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때까지 누구와 만나왔고 어느 세력과 함께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대선 캠프의 구성에는 누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권 이전을 공약했지만 수도 기능 일부만 이전한 세종시처럼,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대운하를 최초에 기획했지만 반발이 너무 크자 4대 강으로 바꾼 것처럼,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단계적 축소로 전환한 것처럼 결국은 속도와 강도의 문제이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SNS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의 2022년 지난 대선의 공약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가구 공급,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의 기본소득, 그리고 토지세와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 그리고 부동산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농지 투기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제 생각은 결국은 다시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 정책을 설계하고 조언해주는 싱크탱크들에 누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국토보유세의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연구소장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한 토지제도 개혁 방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 캠프의 부동산 부분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남기업 대표는 본질적으로 토지 배당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부동산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고 싶어서 어떠한 정치 색깔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특히 북한의 토지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멘토라고 알려진 이상경 교수입니다. 이상경 교수는 가천대 교수로 이 교수는 공공성 강화와 불로소득 환수, 주거권 실현에 중점을 둔 정책 제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법을 40에서 50%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 토지 공개념의 실현과 국토 보유세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토지의 공공성에 있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공공이익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거는 소유가 아니라 주거권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입니다. 이분도 역시 지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인물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공급 확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인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고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지난 대선 캠프의 정책을 설계하신 분들의 주된 생각은 토지의 소유주가 직접 토지 가치를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토지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통해 돈을 벌면 이 부분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근간을 흔드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초고소득 자본가들에 대한 이익분을 토지 보유세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간단히 말하면 세금으로 거두어서 나눠주겠다는 정책.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장기로 싼 임대료만 내고 좋은 입지와 좋은 시설의 공공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다. 말만 들으면 정말 꿈같은 일이죠. 이러한 정책들이 그저 일부 학자들의 학문적인 아름다운 허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고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의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먼저 첫 번째, 집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능력 내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 가능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십시오. 결국 모든 방향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똘똘한 한 채입니다. 너무 뻔하고 지겨운 말이지만 똘똘한 한 채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분에서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를 해도 된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이 말은 대부분 기피하는 공공주택, 기본주택을 늘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선호하는 공급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과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는 자신들은 의도하지 않지만 그 현상을 증폭,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가격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선호되는 공급도 없고 통화량은 늘고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지역별 가격의 편차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라면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 가능한 가장 좋은 주택을 매수하시고 1주택자인 분들은 여력이 있다면 지금 빨리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대출 조건도 좋고 집 사기 좋은 시기다고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전월세 시장 안전화 명목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했던 시절의 시그널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도망가라는 시그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와 시장을 못 막는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는 말의 진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 그것도 매우 유력한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가 공약이고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세금과는 차원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이때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정말 추진력 하나는 대단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말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무주택자가 43%, 1주택자가 41%, 다주택자가 14%입니다. 다주택자는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징벌적 세금 강화는 쉽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도권 이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집중 현상입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서울의 집값은 감당이 안 되니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한다는 것이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정설입니다. 이에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수도 이전은 수도 기능 일부만 이전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서의 완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냐 하면 최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각 지역별로의 공약을 업로드했습니다.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서울을 경제수도, 부산을 해양수도, 대전을 과학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서울은 원래 수도이고 갑자기 경제수도는 무슨 경제수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종을 행정수도, 부산을 해양수도, 대전을 과학수도로 바꾸겠다는 것을 보고 수도 이전의 완성을 여론을 의식해서 완곡하게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서울은 수도인데 경제수도라는 것은 사실상의 강등을 의미한다는 느낌이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이 이전한다는 것은 수도 이전에 가까운 내용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찬성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세종의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강남과의 연결성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입니다. 그러한 경향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이미 최근에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세종의 집값은 소폭 상승 전환되었고 매물 걷어들이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신 분들은 가능한 가장 좋은 곳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세종이라면 더더욱 더 집중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차 2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임대차 2법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아마도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말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혹은 완화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거대 권력입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한 개인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수많은 사람과 세력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원래 진보 정권으로서 목표하는 방향대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공공주택을 늘리면 사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되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2법 같은 경우 무한갱신 청구권이나 전세 10년 같은 정말 파격적인,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정책들도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임대인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게 되고, 결국 전세의 품귀 현상은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과 5년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암울하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론 자체는 희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다음 영상은 보수 진영에서 당선되었을 때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부티였습니다.